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ES플래닛 아임차트 허반석 팀장,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벌써 리뷰할 종목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반듯한 허반석 팀장님의 종목. 바로 직전 방송에서 소개해줬던 에르코스. 네. 벌써 반응이 나왔어요. 최고가 기준 13.21%. 목표가 28,000원. 네. 네, 달성이 됐죠? 아니요, 목표가까지는 목표가까지는 아니고 네. 13% 수익이 달성이 됐군요. 네, 하루 만에 높이 잡으셨네요. 네, 하루 만에 13%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방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 에르코스 말씀드리면서 금요일 이제 사회 관련된 TV 토론, 대선 2차 TV 토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잠깐만 보고 가시죠. 추세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리고 재공략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최초 공략이고요. 수익 실현했고요. 두 번째 공략 여기서 하고 있는데 하방 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차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요 정도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한 13%에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 블라인드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블라인드에서 제 알짜 같은 종목 정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자, 바로 오늘도 블라인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상승 시그널 포착됐다.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허반석 팀장한테 상승 시그널 포착됐다. 내일 급등하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섹터 어디에 있어요?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크거든요. 바이오 안에서도 좀 이제 세분화해야죠. 예, 그럼 저는 여기를 그 프로바이오틱스로 너무 좋아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예. 네. 그리고 다이어트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뭐 탈모 완화. 근데 이게 미용 화장품. 쪽인가요? 예,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뭐 프로바이오틱스랑 탈모 완화 요거 두 가지의 원동력이 있다. 알겠습니다. 유산균하고 이제 그 탈모 치료제 쪽에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 사실 시장에서 강하게 오르긴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일단 뭐 힌트 정말 많이 주셨는데 제가 제약 지수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약 지수가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약간 그 매물대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그 코로나19 제약산 관련 이슈와 함께 니파 바이러스 관련돼서 지금 제약 지수가 한 2, 3거래일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그런 섹터가 아니라 탈모와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탈모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야당 후보 쪽에서 탈모 쪽 관련된 공약을 또 최근에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 테마 쪽으로도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탈모만 봤을 때는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그 제약바이오 기업이 미더스 제약이 떠오르긴 해요. 근데 미더스 제약이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외에 탈모 회사 TS 트릴리온 이 정도까지는 좀 떠오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왔습니까? 팀장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지금 바로 공개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바이오니아. 여기 근데 코로나도 엮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RNA 이야기 나오면서 예. 그랬습니다. 국내 바이오벤처 1호 기업이고요. 분자진단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인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신약 개발 자회사가 서나젠 테라퓨틱스 그리고 또 신약 기술을 개발하는 자회사가 RNA 팜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판매하는 개발하는 자회사가 에이스바이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이 어디서 캐시카우가 어디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하는 에이스바이옴인데 에이스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비엔날신이라고 해서 날씬해지는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체지방 감소 기능이 확인된 식약처 인증 제품이다라는 거죠. 잘 키운 유산균 비엔날신이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잘 팔리고 있더라. 여기가 캐시카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이제 코스메르나라고 하는데 이제 코스메틱 하면 화장품이잖아요. 거기다가 RNA를 붙여서 코스메르나라고 하는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탈모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으로 나왔을 때에 바이오니아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캐시카우는 이미 비엔날신,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 시그널 포착이 됐다.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보시죠. 지금까지는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 차트의 붉은색을 아래에다 걸어놓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이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하락 트렌드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점은 뭐냐면 하락 트렌드 이후에 횡보하는 동안에 횡보가 시작되고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 추세선까지는 반등을 한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횡보를 하고 있고 반등을 시작했을 때 이 추세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평선 모두 다 머리를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평선이 수렴을 하면서 거래량, 볼륨이 실리면서 이평선이 수렴되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상승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시작한다. 그럼 기술적 반등의 마지노선이 상승 트렌드의 끝자락까지는 올라갈 수 있더라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놓고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500원 말씀을 드리면서 시초가 아래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이야기 해봤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6,5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수급 집중, 이 종목 반등 신호 감지. 자, 수급이 몰린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화장품 섹터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도 저희가 뭐 오늘 궁금한 종목 Y소부터 중국 소비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화장품 섹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막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네. 뭐 원화 절상에 대한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도 있었고 이제 코로나 다시 재확산되면 화장품 어떻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선케어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지금 관세 유예했을 때 많이 사놓자라고 붐이 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선케어와 관련된 종목들, 뭐 인그루드랩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어떤 종목일지 저도 화장품 섹터는 선케어 쪽으로 저는 오늘 일장에서도 관심이 있고 인그루드랩을 오늘 골라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했던 실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거 선케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뜨끔했습니다. 정답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요? 인그루드랩인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선케어가 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라인드 열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코스메카 코리아. 네,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이제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상승률 높게 나온 종목이기도 하죠. 예. 특히 제가 오늘 거래량이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가 들어와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아니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금 4월부터 5월달까지 지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그래요?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집 나간 줄 알았던 외국인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관련 이슈들을 좀 찾아보면은 뭐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런 뭐 부담감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름 시즌이지 않습니까? 덥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선크림, 선케어 제품을 특히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왜냐면 맞아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거의 올인원으로 이제 약간 멀티형으로 나온 선크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약간 비비크림도 좀 잡티를 선케어, 잡아주더라고요. 네, 선케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서도 잡티나 주름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그런 입소문을 타게 되다 보니까 미국 쪽에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 인그루드랩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인그루드랩 쪽에서 매출액이 또 잘 발생하다 보니까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또 배당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실적적인 부분을 잠깐 한번 보면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ODM, OEM 관련 기업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또 주가 상승세가 지금 50주 신고가를 찍어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지금 컨센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난 2022년도 비교했을 때 지금
영업이익률이 12%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주가 상승세가 나온 건데 지난 하반기부터 그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원래는 지난 이제 하반기에 그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이제 추진을 했다가 약간 좀 답보 상태로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코스메카 코리아가 주가가 또 반등세로 가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으로 또 다시 이전 상장 관련된 논의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히 외국인 쪽에서는 이런 이제 유동성 확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력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고객사 쪽에서도 지금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디 브랜드와 협력도 지금 지속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코스메카가 지금 최근에 중국과 미국 쪽에 힘을 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럽과 동남아 시장도 지금 공략을 해나가고자 계속 그 해외 채널을 지금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 다른 지금 ODM, OEM사에 비해서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거래량과 시세 흐름은 올해 이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신호탄이 한번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섹터들 중에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흐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구간 시가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44,000원 잡아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달 갭 상승으로 떴었던 구간대죠. 63,000원으로 목표 구간 1차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하단에 가격 전략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허반석 팀장이 준비했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지금 사실 뭐 신용 등급 하락부터 시작을 해서 채권, 그 채권이 나오니까 또 환율, 이 삼박자 다다다닥 해서 계속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허반석 팀장이 자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그런 전략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중심 잡기. 자, 일단 중심 잡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현금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2,500, 2,600 올라오는 중간은 지속적으로 수익은 챙겨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목요일 방송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매주 금요일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패턴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84원부터 1,362원까지 한 5, 6주 만에 8%가 떨어지고요. 121원의 변동폭이 발생을 했습니다. 120원가량의 변동폭은 1년 환율의 변동폭 정도랑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5, 6주, 한 달 만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환율의 변동성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환율이 급락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우리 지수에는 반등이라는 원래 정석 같은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환율이 더 내려가고 원화 강세가 더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 시장에 좋을 것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원화 강세는 수출주에 대해서는 실적 우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둔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추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화 강세가 나올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고 판매가 내수 중심인 기업을 봐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행, 항공, 레저, 해외 결제 비중. 똑같은 돈으로 달러를 더 많이 살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유, 유류세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쵸. 마진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 수급이 몰리는 대형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원화 강세가 나타나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변동성도 이유를 알고 중심을 잘 잡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이거 안 그래도 누가 참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허반석 팀장이 딱 만들어줬습니다. 현재 원화 강세일 때는 원재료 수입이 비중이 높은 내수주, 두 번째 여행, 항공, 레저, 세 번째는 조선방산 전력, 지주, 금융 등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과 국내 지수 상관관계 분석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변동성 잔세를 이길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게 과연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숨고르기. 앞서서 봤던 거는 중심 잡기. 이번엔 숨고르기. 톤이 좀 비슷해요. 네, 일단은 뭐 내일장은 좀 관망하면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네. 이제 앞서서 여행주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행주 쪽에서 오늘 이제 관련 움직임 보니까 유통, 면세 쪽이 잘 가더라고요. 그쵸. 사실 또 면세 쪽에서 가장 품목상 많이 팔리는 게 또 화장품이어서 오늘 그래도 제가 종목을 좀 잘 맞게 가지고 온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황에 맞게. 그리고 제가 왜 이제 숨고르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세 협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미국과 지금 일본이 3차 관세 협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도 약간 눈치 보게 하면서 수급 자체가 지금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발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다시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테마를 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쫓아가는 매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미 실무 협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전 그리고 7월 달에 상호 관세 부과를 할 텐데 마지막 실무 협상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계속 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7월 패키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시장에 좀 잘 들어와 준다면은 시장이 반등으로 갈 수 있겠으나 전일 일단 미증시가 한번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주느냐 마느냐 그 흐름을 일단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내일은 또 대선 토론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내일에서 조금 더 길게 가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라는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숨고르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 중인 이슈들이 너무 많네요. 미국, 일본 3차 관세 협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실무 협의, 그리고 내일 또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좀 내일 시장 관망 모드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벤트 하나하나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변동성 어디로 움직일지 잘 체크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략 블라인드 여기서 블라인드 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반석 팀장, 곽유정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